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승진을 손들어야 되거든요. 저 승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예? 구글에서 음성인식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김은주 수석 디자이너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구글에서 일하시면 지금 미국에 계신 게 아니고 네. 지금 한국에 계시네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요. 미국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잠깐 휴가차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또 실리콘밸리. 야, 이거 뭐 이제 미국 그 IT 기업의 요람 아닙니까 거기가, 네, 그죠? 그렇죠. 다 모여 있죠. 그 실리콘밸리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회사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되는데요. 거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고요. 아마존? 아마존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요. 우리가 애매존은 뭐예요? 페이스북? 네, 그래서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그 디자이너님께서 네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예.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마존 오피스가 실리콘밸리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네. 두 회사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고요. 실리콘밸리에는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테슬라. 다 구글, 있네. 우버, 에어비앤비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 대시면 아실 만한 회사들이 거의 다 이야, 있죠. 거기 다 있구나. 야, 근데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오세요. 네. 거긴 뭐 맛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까? 맛집이 많이 있겠죠? 네. 네. 검색하세요. 아니 제가 검색해서 가시면 되죠. 혹시나 이제 궁금해서 실리콘 그래도 참 친절하시다. 예, 수석 디자이너님께서 참 제가 친절하게 뭐 답을 해주시네. 초면에 좀 그렇지만 그러면 실리콘밸리 가면 누님한테 전화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디로? 구글. 그래서 구글이라는 게 있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실리콘밸리 맛집 이렇게 검색. 따로 연락. 그 현재 이제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이제 수석 디자이너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제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 그래서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 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카피라이터 분들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 정도 계신 겁니까? 지금 현재 구글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에만 디자이너 분들이 수백 명 계세요. 이야, 엄청나구나. 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한 25분 정도 됩니다. 저가 아닙니까? 일이 네, 맞습니다. 그죠. 친구. 네? 친구. 이 친구. 네. 거기. 예를 들어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에 맞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해요. 오늘 서울특별시위 예상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22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TV처럼 각 기기마다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러면 입사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 3년이고요. 3년 정도. 네. 그러면 일을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직장에 좀 다니신 거죠? 네네. 지금 제가 현역 디자이너로 25년 차예요. 네, 한국에서 직장 다니시다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네.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나라 그 이제 현자에서 스카웃을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 계실 때는 그 빅스비 그쪽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삼성에 있었을 때는 지금 유재석님 차고 계시는 삼성 스마트워치. 네, 이거. 예, 그걸 제가 있는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야. 이걸 디자인할. 네, 맞습니다. 네. 이야,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유재석님 차고 네. 있는 걸 볼 때마다 네.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이야. 네. 아니 그럼 이렇게 계시다가 또 구글로 네, 좀 맞습니다. 이직을 하신 이유는 네. 또 뭡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해에 했던 일을 정리를 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해요. 내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직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해 한 해 나 뭐 했지? 라고 해서 이력서를 한 줄,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 줄로. 네. 지난 1년을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지난 1년 동안 내 심장이 뛰던 모먼트가 있었나를 곱씹어 보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신날 필요는 없어요. 예, 1년 내내 이렇게 돈 벌면서 1년 내내 재밌는 일이란 건 없어요. 그거 사실 진짜 맞아요. 1년 내내 그 가슴 뛰면은 그건 좀 이상한 네, 거예요. 그건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건 병원 가셔야 되고요. 예. 다만 1년을 돌아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재밌어. 이렇게 느꼈던 그렇죠. 그걸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재밌어. 이 일 잘한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순간이 1년에 몇 번만 손꼽는 순간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왠지 모르게 구글 직원들은 다 천재일 것 같아. 전 세계 천재들 거의 다 모아놓은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구글에 분명 뛰어난 인재분들이 많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구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인재분들은 다른 회사에도 많이 계시고 그렇겠죠. 예를 들면 구글에 있다가 다른 회사를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천재가 이렇게 다른 곳을 간다는 건데 그러면 천재가 간 그 회사들이 또 다 방방 터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뭡니까? 중요한 건 구글에 천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천재여도 되는 천재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게 아마 좀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네.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곳은. 예, 뭐 출퇴근 시간 따로 없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따로 없고요. 그래요? 시간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요? 네, 마음대로입니다. 뭐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 사진에서 많이 보셨던 잔디에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일하는. 예,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오늘 나오기 싫어 그러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성과가 극대화되는 사람이다. 그럼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사라면은 그 목표가 있고 네. 그 목표를 또 이루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만 부각해서 보시는데 자율이 주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지. 그렇죠. 네. 쉬운 것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걸. 그 현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출퇴근이 따로 없다. 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예. 그 바닥은 뭐냐면 그러니까 네 몸값을 해 이거인 거지. 네. 무섭다. 그거겠지.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대신 네가 할 일을 해. 그 직원이 본인의 성과를 극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죠. 뭔지 알겠네.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무한도전 할 때 그 넷플릭스인가요? 네네. 그 한번 그 본사에 뭐 이제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야 거기 식당이 뭐 그냥 그거 다 공짜라고 거기 막 음료수 막 꽉꽉 채워져 있고 막 스태프들이 음료수 하나씩 나중에 먹으려고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괜찮대요. 가져가시래. 진짜요? 나는 그날 거기 가보고 회장님 생일인 줄 알았어요. 다양하게. 근데 매일 그렇대. 에브리데이. 네. 예. 그런 거 다 공짜라면서요. 물론 다 공짜죠. 다 공짜야, 다 먹어. 시청률만 가져와. 오늘 너무 스트레스다. 아니,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지. 그러면 사실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니, 그 진짜. 네. 차라리 뭐 출퇴근 시간이 이건 선택인 것 같아. 차라리 출퇴근 시간이 있고 좀 못하더라도 야 다음부터 잘해. 이게 나은지.
야. 아니,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런 거는 사실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걸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 오늘 10시간 여기 있었다. 맞아요.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내가 오늘 12시간이나 일했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도 한순간만이라도 시청률은 가져와 빼고 그냥 그 환경으로만 봤을 때는 네. 막 구내식당 이런 거 보면 진짜 좋다 이런 게 뭐 없을까요? 한국 음식 당연히 있고 바리스타분 당연히 계시고 뭐 회사에 마사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사지. 네네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마음이 복잡하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있어요? 네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내복지.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요. 미용실 있어요? 네네네. 네. 그 갈 시간에 일해. 머리 여기서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데요. 네, 여기서 잘라줄게. 지금 혹시 우리 은주 씨께서도 이게 머리는 지금 저기 미용실에서 하신 겁니까? 구글 헤어샵에서. 머리는 유키즈 미용실에서 했어요. 우리 또 유퀴즈 여기 있죠. 미용실도? 네, 여기 좋아요. 우리 그 원장님도 잘하세요. 네네네. 유퀴즈 원장님도 잘하십니다. 근데 진짜 한번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만큼 성과를 내라. 자, 그렇다면 이 성과를 내가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선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철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면 평가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동료들이 평가를 해요? 네. 몇 명이?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 만약에 승진 케이스다. 구글은 승진을 손들어야 되거든요. 저 승진 시켜주세요 이렇게. 예? 승진 시켜주세요. 손을 든다고요? 네. 승진 셀프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 너무 웃긴다. 재밌다. 네. 그래서 일단 손을 들어야 돼요. 저 승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승진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지원자들, 승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네, 지원을 안 하면 그 풀에 들어가질 못해요. 승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의 동료 평가를 받아요. 그 기준치에 합당한지를 써줘야 돼요. 네, 유재석님은 예를 들어 뭐 탑 MC시니까 레벨 1이다. 제일 잘하는 탑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레벨 1으로서 해야 되는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은주 씨께서도 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서에 이 적혀 있는 내용 때문에 이거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회의 때 말을 날카롭게 했다. 네, 상처받죠. 어느 회의라고도 나와요. 어느 회의에서 의사 표현이 직설적이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근데 누군지도 이걸 알잖아요. 네, 압니다. 본인 이름들이 다 나와요. 뭐라고 썼는지. 네. 이거 어떻게 계속 보지? 처음에는 이거 가서 많이 좀 힘드셨겠는데요? 완전 멘붕이었죠. 네. 제가 이제 이직을 여러 번 했었는데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죠.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늘 헤맸었는데 홀은 좀 길었죠. 한 1년을 헤맸으니까 제가. 벌써요? 네.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평가서를 받고 나니 그런 상황에 이런 평가서는 거의 자존감이 완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진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회사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 계속 그냥 앉아 있거나. 진짜요? 네네네 그랬었어요. 불면증 시달리고 심장 두근거리고 숨쉬기 어려워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릴 거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성과가 낮으면 바로 해고거든요. 누군가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챌 거야. 무서운 거예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슬라이드를 딱 열었는데 단어 하나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쓰든 남들이 다 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남들이 다 웃을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지만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1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올해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되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예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네. 뭐라고 상담을 해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마음하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마음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라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먹고 할 일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막 인터넷질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유퀴즈 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막 보고 있고 이제 이런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당신이 그렇게 먹는 거는 자꾸 당신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서 살려고 먹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인터넷 가서 그렇게 보는 건 당신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곳이 필요해서 쉴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마음이 애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몸과 당신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한테 친절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지? 그러지 말자.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면서 여기까지, 나 괴롭히는 거 오늘 여기까지 그만해, 그만하자.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죠. 강단사님이 참. 그러면 참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맞아요.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갖고 있는 것만 계속 보면서 맞아요. 그것만 커져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방송을 그래도 꽤 할 때인데 매니저셨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다 좋은데 너는 카리스마가 없어. 야, 그런 것들, 야, 좀 봐봐. 이렇게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처럼 너도 좀 카리스마를 가져.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뭐 매니저 형님이시고 이제 뭐 또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서? 전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갖고 싶지 않은 걸 왜 나한테 가지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맞아, 난 이게 부족해 해서 내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놔두고 또 다른 것들을 네. 찾아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아주 최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상단사님의 이야기가 저도 참 네. 너무 멋진 이야기다. 네. 네. 그분 구글 소속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프리랜서예요? 네네네. 그건 네. 혹시 뭐 받으시게요? 개인적으로도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분 다 영어로 하실 텐데요. 네.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 미국인데 자기야. 참. 미국이야. 그래도 뭐 혹시 구글 번역기로 안 됩니까? 요즘 잘 되던데. 헤이 조세프, 나는 당신을 진짜, 위해 진짜.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다고요. 네. 네. 작년에 또 평가가 시작된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올해 평가가 시작됩니다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제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여러분들 평가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더 힘들 거다. 여러분들 더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 혹시라도 난 여기에 속하지 않아 부족해라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썼던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냈거든요. 예, 우물안 개구리 얘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저의 묵은 어떤 고민을 모아서 썼던 글인데요. 한국에 살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하시죠. 네네. 넓은 세상을 봐라. 네,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 바다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간 건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 사실 타지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더 작은 사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인들 모여 있는 곳에서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교회 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 한국보다 더 작은 우물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여길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민들이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왜 내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을까?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안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나를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바다 개구리라는 건 없어요. 없죠. 그냥 저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네,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개구리인 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개구리이고 개구리입니다. 난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글인데 그 글을 이제 구글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정말 수십 통의 이메일 답장들이 오면서 저도 개구리예요. 저도 개구리예요. 개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요, 뭉클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밖에서 보면 다들 천재 같고 그러니까. 막 다 냉혈 인간 같고 맞아요. 막 알파고들 같고 막 이렇지만 개개인을 들여다보면 다 여린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원어원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별도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만나면 이래요. 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어요. 네. 그러면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면 그걸로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수석 디자이너님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좀 그러니까 힐링이 그죠? 되는. 힐링이 되죠. 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기님들과 진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물 안에서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도 꼭 뭐 먼 대양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아니에요. 성공한 네. 겁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5년간 직장 생활을 좀 하신 건데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좀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고민 상담들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하고는 썸을 타야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올인을 하니까 자꾸 배신감 느껴지고 막 화나고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회사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거든요. 너무 깊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직장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시고 썸만 타세요. 썸만. 썸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직장을 너무 나와 동일시하지 말아라. 나는 나다. 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순간 위기가 굉장히 자주 많이 찾아와요. 맞습니다. You quiz? Of course. Of course. 이것은 넓게 펼쳐진 땅과 형태를 뜻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인데요. 오늘날 이것은 다양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는 1등 이것이 되는 것을 기업 목표로 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요? 플랫폼입니다. 자, 우리 조셉이 한번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예요? 조세호 우산.
뭐야 새로 나왔나 보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우산이 필요 없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도 뭐 기념으로. 그러니까 펼칠 일은 없네요. 양산으로. 그러니까 펼칠 일은 없어요. 양산. 예. 엄청 억울해. 자동이에요. 어유! 엄청 억울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시작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2002, 2006, 2010년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 모두 골을 넣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에 히딩크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에서 첫 유럽리그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아시아 최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출전, 한국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지금 사실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도 네네.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뛰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많이 가했습니다. 부담,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할 텐데. 사실 그 박지성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런닝맨 할 때 이제 가끔 또 런닝맨에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뵙는 건 5년 만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맞아요. 방송에서 본 적은 없어서. 뭐 영상으로 두 분이 보셨던. 지난번에 그 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예, 뭐 브랜드 행사에서.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브랜드를 위키면서 퀴즈를 외쳤다고. 맞아요? 나이키스 하면서 제가 문제를 좀 드려서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여기서 여기만 바뀌고 아재. 아 잠깐만, 조셉.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손님 왔는데 지금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상 갖다 놓고 지금 딴 아니 데서 내가 그때 그 스포츠 브랜드가 유사 영업을 해.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 어? 스포츠 브랜드 대표님이 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 갔는데 이 테이블이 있었고 본의 아니고 초대 손님입니다 하면서 아니 이거 지금 이러다 뭐 테이블 조셉 테이블 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이제 시즌 시작했잖아요. 그 경기장 보니까 관중분들이 다 그냥 마스크 안 쓰시고 그냥 마스크는 이제 자율에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없고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군요.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간 상황을 지금. 저는 느낌표 때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너무 그래서 가본 지도 오래됐고 그때 제대로 마음껏 영국을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보고 싶어. 진짜 그 영국 네. 가서 그 한번 경기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구장도 한번 가보고. 우리 박지성 선수 있으니까 그 경기장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됩니까 그런 거? 오시면 뭐 토트넘 경기 한번 보러 가시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로망이에요, 그죠? 손흥민 선수 저 토트넘 한번. 예? 1대1을 쳐야 되는데요. 자, 접어놓고 손흥민 슈팅! 손흥민! 시즌 첫 골입니다.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또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예. 진짜 이게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2002년.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2002년은 정말 이게 막 세상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시기예요. 내 생에 그런 적이 없어. 눈만 뜨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죠. 웃음이 나왔던. 그 기간이 박지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2002년이.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그럼 그 전에도 붉은 악마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좀 붉은 악마라는 그 호칭은 이제 그 우리 박종환 감독님께서 1983년 세계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수가 빨간 유니폼 아래 상하위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언론에서 붉은 악마 라는 명칭이 붙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2002년을 좀 그 월드컵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저희가 패러디도 많이 했습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거죠. 이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 도대체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거?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내가 골 넣었으니까 잠깐 조용히 해달라. 내 순간이다. 내 시간이다. 좀 잠깐 조용히 해달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야, 그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챔피언. 아, 일어나라. 너와 나. 너와 나.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네. 요걸로 PSV 간다.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PSV. 예. 예.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으나 네.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머니가 됐죠. 지금 명장면이죠. 예. 요대로 PSV로 안고 가셨죠. 이대로 함께 그대로 비행기에 탑승을 박지성 하면서 선수를 안고 히딩크 감독님이 그대로 PSV에 이것도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모니인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원래의 이 세레머니의 의도는 좀 건방진 세레머니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가 그게 또 있었군요. 계속 이곳 높게 비가 왔습니다. 네, 박지성 들어갑니다. 슛! 골! 박지성!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아니 그럼 그 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왜? 겁니까? 못 한다고. 아, 못 한다고요? 네, 못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네. 아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막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 야 이거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 송송송송 송송 바래 송송송 요거죠. 밀성 바래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메뉴의 퍼거슨 감독님이 PSV 에인트호벤과 그 올림픽 리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상대 팀의 에시엔 선수를 보러 경기장 왔다가 박지성 선수의 경기 플레이를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박지성 선수한테 러브콜을 보냈대요. 네네. 뭐 감독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얘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퍼거슨 감독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예. 그건- 사실 이제 온다고 하면은 좀 약간 눈에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조세 갑자기 지성박이 갑자기 염색하면 이상하지. 나훈 씨는 뭐 일부러 그 앞에서 이렇게 팔벌레 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박주성 선수가 맨유에 입단한다는 소식에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선수가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있었구나.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뭐,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떨려. 아니 뭐 지성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Let's go together. 당시에 이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그렇죠. 반 니스텔루이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비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 공식 경기에 첫 출전을 하러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가슴 너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뛰어본 경기장에서는 가장 큰 경기장에 속하고 또 이게 홈이고 또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어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수 어떤 있나요? 상품? 그냥 어떤 유한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네.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조셉!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좀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있는.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꿀 다니시는 저 직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해줄게. 넌 성적만 내.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보면 공짜가 없어, 공짜가. 선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 루니 선수가 요즘도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네.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냥 있잖아요. 아주 네.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얘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거 데려다 좀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똑같네요, 그냥. 다 똑같다. 네.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아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저. 아 있어요? 예,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ou see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 네.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퍼거슨 감독님에 대해 많은 거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박지성 선수를 팀으로 또 이끌어 주셨고 저랑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퍼거슨 감독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좀 있습니다. 영상 편지라도 한번 하시죠. 뭐 에브라도 그렇고 뭐 영상 편지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네, 퍼거슨 감독님께 그래도 감독님은 나를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냥 퍼거슨 감독님,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저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또 맨유에 입단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주시고 길러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이런 그 마음을 저희 감사함을 꼭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땡큐. 땡큐 so much. 영상 갖고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퍼거슨 감독 좀 보여주세요.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페이머스를 꼭 붙여주세요. 네, 코리아 페이머스 코미디언. So 페이머스라고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히딩크 감독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덜란드에 계시죠. 그래서 저도 연락은 드리는데 아, 드리는구나. 네. 한 번 뵌 적 있어요. 한 번 우연히 어디서요? 무슨 뭐 이제 축구 관련 행사장에 갔었는데 예전에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난 진짜 저는 아니 조셉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정말 깜짝 놀란 게 함께 사진을 찍었던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한번 메시지 한번. 어디 나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long time no see. Remember me? 오케이. I remember you. 네, 너무나도 그날 사진 감사했고 Thank you for 네덜란드 아인토벤. 굿나잇.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두 분을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은 경기장을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박지성 분이시니까. 선수. 그래서 그 별명이 두 개의 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할 수가 실제로 없는 처음에는 거니까. 이게 별명인 줄 모르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심장이 진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박지성 선수를 보고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CT 지금 몇 개로 나오는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유키스? 유키스 몇 개일까요? 진짜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네. 조금 좀 큽니까? 폐 사이즈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That's what I lost the final against Barcelona and Wembley. I should have changed at half time and put G-San Park and Messi. That was a mistake. If I had played G-San Park against Messi, I think we'd have beaten him.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G-San Park.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구준님,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날 때 퍼거슨 감독님께서 이제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좀 그 편지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성에게 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내 충성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구단에서의 행운을 빌어주며 널 보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일찌감치 내게 보내지 못했던 걸 부디 용서해라. 난 내 무릎 수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건강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싶었다. 물론 이런 말도 내게는 부당했을 테고 아마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을 거다. 특히 내 손자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인 널 다른 팀으로 보낸 이후로 아직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걸리지만 너를 보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성아, 난 언제까지나 너를 내 선수 중 하나로 여길 것이고 언제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날 찾아와라. 마지막으로 너와 내 가족이 언제나 행복하고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감독님의 편지를 받고 좀 어떠셨어요? 그 손자 얘기만 빼놓고는 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어서 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항상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익히 잘 듣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구단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얘기 드렸을 때는 또 언제든지 또 와서 미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서 배워라라고 얘기도 해주셔서 이러셨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손자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손자분께 한번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남겼어요. 아, 남겼어요? 네. 이거?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만났었어요. 아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별말 안 하던데요 그때는. 그래서 막상 만나니까 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애가 너를 너무 좋아해. 한 번만 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저 격려 한번 응원 한번 해줘라. 근데 막상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았던 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경기다라고 했던 거에서 팬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줬었죠.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메인 두 번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꼭 안아주고. 아니요,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은퇴가 저희들은 좀 아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좀 박지성 선수가 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좀 보고 싶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지만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이 주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예. 마이클 잭슨, 스파이스 걸스, BTS까지 월드 스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포토그래퍼 김명중 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퍼라 김명중이라는 이름이 네네. 딱 그냥 피사체의 명중을 딱 그러죠. 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사진 작가분께서 폴 맥카트니 씨의 전속 사진 작가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전속 사진 작가가 되셨어요? 2008년도에 예. 소개를 받았어요. 폴경을. 제가 유학을 영국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좀 사진을 찍다가 그분이 이제 기사자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는 폴경. 경이라고. 저는 폴 형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폴경. 네. 영국은 이제 여왕님이 계시니까 그죠. 자기를 주거든요. 네, 그렇죠. 이야.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으셨어요? 네, 소개를 받아서 저는 그게 이제 뭐 한 번, 두 번 정도로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더니 지금 거의 13년째 그분 옆에서 잘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계세요? 네. 아니 이제 진짜 폴 맥카트니 씨는 정말 그 뭐 전설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비틀즈, 저 비틀즈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전 비틀즈를. 너무 이제 폴 마트카니가 쓴 누구요? 폴 맥카트니? 아니 근데 저 이제 폴경이 네. 그분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제안을 하진 않잖아요. 그분이 제안했다기보다 그분의 이제 홍보 담당자가 저랑 그 전에 스파이스 걸스라는 여성 그룹의 일을 같이 했거든요. 야. 기억나시나요, 스파이스 걸스? 알죠. 네. 워너비야 벙벙으라 벙벙 장정 자가자가 장장장 요거 노래 아닙니까? 네. 빅토리아 베컴이 속해 있는. 그렇죠. 네. 빅토리아하고 또 데이빗 베컴하고 저하고 또 친분도 또 돈독하죠. 아니 그 이유로. 요거. 네. 근데 업계에서는 스파이스 걸스와 일을 하면 누구랑도 잘하겠다. 이게 뭔 얘기예요? 왜냐면 스파이스 걸스가 일단 워낙 유명했던 팝 그 스타고. 여성, 다섯 명의 그 멤버고 2007년도에 리유니언 투어를 한 거예요. 재결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섯 분이 다 유명하시니까 그쵸. 한 분 한 분이 되게 세신 거야. 센 언니 다섯 분이 계신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환불원정대 저렇게 모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분들의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다섯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 네 분이 좋아요. 그러면 또 한 분이 거기서 난 싫어 딱 이러세요. 그럼 제가 막 가갖고 다시 컴퓨터 막 찾아갖고 그분 잘 나온 사진 갖고 딱 가요. 그럼 딱 그분이 이 사진 좋아 그래서 나 다 좋다 또 한 분이 난 아까 그 사진이 더 좋은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섯 명을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가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의 어떤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았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다섯 분이 다 만족하신 사진이에요? 아주 만족한 사진이에요. 아주 만족한 사진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았더니 야 MJ가 그 다섯 명 사이에서 살아남았으면 누굴 해도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을 소개를 받고 폴 맥카트니 소개를 받고 잭슨 형도 소개받았어요? 그렇죠. 네. 잭슨 형하고 잭슨 형의 마지막 그 공개석상이 런던에서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그 큰 그 O2 아레나에서 This is It 투어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그 무대 뒤에서 제가 먼저 만나서 The King of Pop, Mr. Michael Jackson.
먼저 만나서 나 그 기억이 나요. 그 손잡고 인사하고. 붉은 배경에 맞아요. 그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때 제가 뒤에 그 뒤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야 이거 명중 작가님이 이게 그냥 야 잡어 명중이 형 손 좀 잡어. 이게 MJ 손을 만든. 네. 인사해야겠다 해서 카메라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카메라 딱 내렸더니 그때 딱 마이클 잭슨이 저를 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Hi, I'm Michael 하면서 손을 흔드신 거예요. 그때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크고 따뜻했던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해외 그 스타가 와서 내 돈 주고 산서 본 공연이 마이클 잭슨. 그 당시에요. 그 월드 투어 그 공연했어요.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제 그 당시 뭐 돈이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 형이 그 딱 나와가지고 맞아. 1분 동안 한 군데만 보고 있다니까? 그럼 이쪽에서 난리나 막 본데도 난리 나지만 그러면 1분쯤 있다가 딱 그 여기는 난리나 딱 그 여기는 난리나. 야 아니 그 저 진짜 이 저 뭐 산작가로 일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됐어요? 제가 98년도부터 런던에 있는 굉장히 작은 그 지역 신문사에서 견지 사원을 시작을 했죠. 그럼 처음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전공을 하시고?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 뭐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미국 유학을 뉴욕으로 유학을 준비했다가 떨어지고 거기서 갑자기 돌려서 집에다 얘기 안 하고 영국으로 간 거였는데 야 이거 점수를 어떻게 따지 하다가 보니까 사진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잉글리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찍고 혼자 인화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카메라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이제 그 카메라 인생의 시작이 된 거였죠. 그러면은 내가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한 게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심지어 그것도 한국에서 책을 또 사진책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영어도 못 읽으니까. 물가가 진짜 런던 하면 어마어마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비싸고 그리고 또 모든 양도 작고 해갖고 항상 배고팠었어요. 그 학생 때. 그래서 거기서 뭐 태국 식당 주방에서 주방 보조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불란서 식당, 프렌치 식당에서 웨이터로도 일을 했고 태국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생활 태도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 연락했지만 이제 폴 맥카트니, 폴 경과의 만남이 좀 기억이 나죠. 네. 그 첫 만남이 그 폴 경이 그 돌아가신 아내분 린다 맥카트니가 굉장히 유명한 포토그래퍼였었거든요. 그래요. 그 분의 사진전을 그 큐레이팅을 하시는 그 모습을 좀 담아달라 해서 근데 그 처음 만남에 되게 폴 경이 인상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며칠 있다가 리버풀 그분의 고향이죠. 그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에서 리버풀의 가장 메인 스테디움 앤필드 스테디움에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때 제가 처음 그분의 라이브 음악을 거기서 듣게 된 거죠. 어땠습니까? I'm not a little bit turned into the sun.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Blackbird fly,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아무도 그 무대를 같이 올라갈 수 없어. 밴드 멤버 빼고는 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 막 정신없이 막 찍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찍고 있다가 그분이 잠깐 노래가 멈추고 다음 곡을 뭐 할까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왔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둔둔둔둔 yesterday 그걸 하시는 거예요.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그때 이 전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전율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전설적인 사람하고 같은 스테이지에 지금 서 있구나. 그런 느낌. 네. 야, 예스터데이를 직접 폴 맥카트니의 그 육성을 직접 거기서 들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분의 이제 공연을 지금 지난 13년 동안 한 400회 이상 찍었거든요. 네.
그럼 그분이 가는 곳은 가는 곳마다 다 모든 매진이에요. 그래서 5만 명 석은 5만 명 다 매진이거든요. 그분들은 무대가 있으면 여기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 뒤에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저는 바리케이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폴경이 저한테 돈을 줘요. 여기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야, 듣고 보니 진짜 최고네. 그러면서 이분이 5만 명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다가 가끔씩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윙크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럼 그때 느끼는 이 뿌듯함, 이 사랑스러움, 저분을 더 멋있게 담고 싶다는 이 욕망. 와. 야, 안 달랐네, 안 달랐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내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그러면 저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폴 맥카트니 말고도 와 월드 클래스 같은 작업하신 분들 누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도 있고 자니 뎁도 그렇고. 자니 뎁. 네, 자니 뎁도 그렇고. 그리고 콜플레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때도 가서 또 사진도 촬영하고 잘했죠. 에드 시런하고도 친하고. 그 에드 시런하고 에드 시런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폴 맥카트니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콘서트를 막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에드 시런이 아빠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폴 사인을 받으려고. 근데 저희 그 폴 맥카트니 홍보 담당자가 저 친구하고 폴 경하고 꼭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친구 이름이 에드 시런이라는 친구인데 어마어마한 스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에드 시런하고 폴 경하고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지금 에드 시런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아빠와 폴 경과 찍은 사진이 제일 좋고 그거를 자기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얘기해요. 그걸 누가 찍었냐? 그걸 누가 찍었냐? MJ. MJ. 아니 이제 저 외람되지만 전속이시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쇼당 그 데이웨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건바이건이죠. 건바이건 그렇죠. 건바이건. 케이스 바이 건바이건. 근데 그 건바이건을 할 때 제가 한 번 이제밖에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리버풀 공연을. 그래서 세게 부른 거예요. 세게. 그럼 이왕 한 번인데 그럼 세게 부르자. 근데 그 한 번이 지금 400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폴경한테 항상 볼 때마다 속으로 저희 아이들 학비도 내주시고 저희 집 월세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비틀즈가 이렇게 해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은 한 3년 차에 근데 이 폴경하고 위기가 좀 왔어요. 네. 폴경하고 일을 시작을 해서 막 그분의 전세기를 타고 막 다른 나라도 가고 막 되게 재밌었는데 그 2년 3년이 되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없어진 거야. 고마움이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별로 안 좋아진 거야. 근데 그걸 폴경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공연 끝나고 저희는 다음날 같이 폴경을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보거든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근데 폴경이 제가 사진 그 전날 찍은 거 보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MJ 잠깐만 앉아봐. 그러더니 저한테 딱 눈을 바라보시면서 MJ 네가 찍은 사진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심장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매니저한테 야 다른 작가 한번 찾아봐 이러면 전 세계에 있는 진짜 수천 명 작가들이 막 그렇죠. 올 텐데. 그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야. 다시 한번 잘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 순간 저의 그 모든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가면은 제가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좀 와인도 좀 먹고 그러면서 뭐 사진도 열심히 찍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확 줄였어요. 와인도 확 줄이고 그 대신 사진 한 장 한 장을 제가 다 손수 보정을 했어요.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전에는 그 보정 전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을 받고 거기서 보정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는 모든 사진 한 장 한 장을 한 장에 한 10분씩 그럼 30장은 300분이거든요.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보정을 하고 폴경한테 보여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폴경이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야, MJ, 너 필름 바꿨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 했죠. 디지털입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폴경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입니다. 예. 한마디로 근데 저 뭐 딱 어떻게 보면 진짜 고수긴 고수시네요. 이거 뭐 말 길어져 봐요. 이따구로 따스가 내가 너한테 페이를 주라는 게 아니야. 이 따스기 이거 바로 녹음기 시키는 거지. 바로 확실히 이게 격조 있잖아. 격조. 확실히 다르네 포지션이. 격조가 있어. 더 찌릿한 거는 그걸 담았는데 그 다음날 폴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폴이 야 이거 찍었네? 딱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때 너무 좋지 않았어? 막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내가 느낀 걸 너도 봤구나 그렇게.
혹시 폴 맥카트니 경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 떼창 문화에 너무 좋아하시고요. 내한 공연 하셨었잖아요. 2015년도. 네, 그거 2015년도. 잊지 못하겠다고. 2015년대 폴 그때 헤이주드를 끝으로 한번 끊겨요. 네. 그래서 한 1분 정도 쉬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다시 예스터데이로 이제 그 앙콜을 하시는데 나나나를 안 끊는 거야. 관중들이. 아, 맞아. 폴경이 그 예스터데이 기타를 메고 다시 나오셔서 예스터데이 부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나나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폴경이 너무 좋으셔서 같이 나나나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 관객분들의 이 떼창에 중독된 그 해외 스타들이 되게 많아요. 에미넴이 한국 왔는데 그 에미넴 아야야야 그 랩을 조셉 아야야야야가 뭐야? 아야야야야야야야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Right here for real this time. Peace.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아. 그 레디비 부를 때 한 장면인데 폴경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거 멋있네요. 이거 들으면 눈물 나요. 피아노에서 부르는데 피아노의 모든 관중들은 저기에 있고 저는 피아노 바로 뒤에 있어요. 무대 옆에서. 이거 진짜 멋있다. 그럼 폴경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레디비 부르시면서 저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으세요. 그때 있었던 그 장면 중에 약간 하나. 좀 뭐 이 폴경이 물방울 속에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 진짜. Let it be. Ooh,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Yeah,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아니 뭐 최근에 그 BTS하고도 좀 작업을 하셨다. 네, BTS 한국에 와서 BTS 이제 광고 촬영이 있어 광고 촬영 몇 년 같이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하나도 싫은 기색도 안 하고 너무 열심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담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중단됐잖아요. 네네네. 가수들은 공연을 못하고 사람들은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는 순간 저는 방탄소년단이 어디선가 공연을 할 것 같아요. 하죠. 하겠죠. 무조건 하죠. 그럼 그 공연을 꼭 찍고 싶어요. 왜냐면 그 쌓아놨던 에너지, 그러니까는 가수로서의 에너지도 있고 폭발하는 에너지를. 그 관객으로서의 에너지도 있고 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멈춰버린 게 그게 폭발되는 그 순간을 꼭 찍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다음. 이 작가님들의 또 사실 그 마음이 뭔지를 대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You pleas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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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모두 보인다라는 뜻의 사진 촬영 기법입니다. 1787년 영국의 화가 로버트 바커는 칼튼 힐에서 내려다본 에든버러 시내 풍경을 보고 이것 기법을 최초로 개발했다는데요. 사방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방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옵스큐라 기법? 옵스큐라? 그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옵스큐라요? 네. 정답은요? 파노라마입니다. 아! 자, 노란색. 예, 노란색. 네. 좋은 거 나왔어요?
휴대폰. 야, 최신 휴대폰. 이거 뭐 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네네네네. 시간 잠깐만 눈 잠깐 감고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됐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이번에 제가 을지로에 가서 을지로에 계신 장인들 사진을 담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서 사진을 길을 들이댄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을지로에 살면서 을지로 공장님 그 골목을 다니면서 얼굴 익히고 친해졌어요, 먼저.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 그럼 당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한 부분을 찍어도 괜찮아 라는 허락을 받기까지 기다린 거죠.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Images of broken light which dance before me like a million eyes. They call me on and